음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대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상대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 그죠? 자타, 피차,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상대적인 세계로 노벨상 탄 사람도 있나요? 상대적인 세상을 단지 설명했을 뿐인데 노벨상을 탔습니다. 아시라고. 네. 자,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가 자연의 이치로서 인정을 받고 또 연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역학에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유사이래죠. 그러니까 유사이래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장을 관찰하는 이런 포용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DNA 속에 대물려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 상대자, 상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대상일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습니다. 이 상대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양의 관점입니다. 자, 사주가 있으면 운도 있습니다. 또 운명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가 없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절대라고 하겠죠. 대상이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오행 공부하러 들어가면 절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음양에서는 절대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적일 때에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연구, 관찰의 소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사물이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를 어떻게 끌어다 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공식을 만드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를 논하면서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도 상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속담 속의 음양과는 어떠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그렇죠? 처음에는 가볍게, 처음부터 무거우면은 진리잖아요.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몇 가지 속담을 예를 들었는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쥐구멍은 어떤 의미입니까? 볕이 들지 않는 깜깜한 곳이 되겠죠. 구멍이 하도 조그만해서.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음지와 양지의 차이죠.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의미는 뭡니까? 쥐구멍에 볕든다는 얘기는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언젠가 나도 출세할 수 있다. 혹은 너도 출세할 수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희망이잖아요. 희망. 여기서 양지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삭막하겠죠. 음지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쥐구멍 속담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음양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은 힘든 것으로, 양은 희망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음양학자가 말할 때에는 쥐구멍 속담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언젠가 명리학자로서 강호의 이름을 떨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것이 바로 볕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속담이죠. 이것은 뭡니까? 왕래의 법칙입니다. 오고 가는 법칙이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도 거칠고, 가는 말이 욕이면 오는 말도 욕이겠죠. 이것이 뭡니까? 거래법입니다. 이건 희망법이라면 거래법도 있는 겁니다. 갈 거 올래, 그렇죠? 요즘 한문은 아시죠? 외적 이성해졌네. 갈 거 올래, 거래법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음양은 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역시 다 음양법의 일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지. 또 뭐가 있느냐? 달이 차면 기운다. 달은 그렇죠. 보름날이 되면 둥그레졌다가 16세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또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이 되면 또 점점 커지는. 이것도 음극적 양생, 양극적 음생.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겨난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난다. 이 이치에 그대로 부합이 되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태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태극을 멋지게 그려야 되는데 멋집니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겠죠. 뭐가 양인지는 모릅니다. 색깔에도 칠해놓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태극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하나의 태극에는 까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것이 양일까요? 빨간 게 양이죠, 당연히. 그럼 얘는 양. 얘는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거는 아하, 이건 당연히 음이지. 음극입니다, 이것이. 요건 아니죠. 요것은 그러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달이 차면 기우는 거나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는 거,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는 거, 이런 이치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억압이, 군주의 억압이 극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치가 아닐까요? 음극적 양생. 겨울이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봄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연에서 음양의 이치를 계속 밟아 나갑니다. 찾아 나갑니다. 탐색합니다. 무엇이든 음양이 아닌 게 없다고 깨달았을 때쯤 되면 비로소 음양 졸업장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아, 저건 음양을 어떻게 봐야 되지? 아직 덜 되셨습니다. 웬만한 건 음양으로 알 것 같아. 거의 되셨습니다. 그렇죠? 또 권력자들은 하는 말이죠. 권불 10년. 권력은 10년 가기 어렵다. 그런 사실은 같습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권력을 잡게 되는 건가요? 뭐 3기, 4기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년 넘어가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10년 가기 어렵다. 권불 10년이다. 꽃은 꽃도 10일 붉기 어렵다. 화무 10일홍. 정보 타령이 나오나요? 화무는 10일홍이요. 꽃도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예. 얼씨구절씨구. 자, 무엇입니까?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양의 극에 달한 얘기입니다. 양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음이 생길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는 항상 음양 관점 속에서 성장해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참 찾고 보면 너무 우리가 음양 속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공부할 재미가 새록새록 나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박수 칠 때 떠나가라 그러죠? 박수 칠 때 떠나가라. 주식하는 사람 얘기 그런 말이 있더군요. 발목에서 사고 목에서 팔아라. 머리까지 가면 이제 끝났어. 그런 얘기더군요. 절정, 극에 달하면 반작용이 생긴다. 이런 이치가 우리 음양관 속에 들어있는 이치입니다. 우리 선현들 지혜롭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생사, 그렇죠. 인생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는 고사군요. 사자성어입니까? 그냥 사자성어입니다. 세옹지마. 고사성어입니까? 고사성어입니다. 세옹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끔 느끼는 건데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된 낱말은 다 사자성어입니다. 그 중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고사성어가 되겠죠. 고사를 많이 알면 쓸 데가 많습니다. 세옹지마도 그런 경우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 얘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양극적 음성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이런 주장으로 살아가신 분들 어쩌면은 노장 선생이 되지 않을까. 노자 장자. 내가 좋아할 거 없다. 배설하려고 하지 마라. 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왠지 불행해 보입니다. 예, 양극적 음생. 세옹지마. 누가 합니까? 복이 화가 될런지. 당선될 땐 어때요? 당선 사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세옹지마.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올려야 될 처세훈이 아닐까. 특히 철학자에게는 가장 제1조 세옹지마를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겁니다. 잘 나갈 때 화재가 장안에 막 쫙 어떻게 불처럼 일어납니다. 도사라고. 그럼 방송에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세옹지마를 떠올리면 어떨까요? 무리하지 않겠죠. 심하면 언론사와 짜고 고스톱을 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영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세옹지마를 떠올려야죠. 동의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싹 빠져야지. 근데 거기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도 이제 때가 와서 드디어 쥐구멍에 볕이 드는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음양관, 즉 중용에서 머물러라.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속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부가 호라비가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아요. 이것은 꼭 경험을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을 이해하면 양도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음양학자지. 꼭 지어봐야 알고 먹어봐야 알고 만져봐야 합니까? 생각하면 알 일이지. 적어도 철학자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알 정도. 그것이 바로 사유하는 하나의 그 공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봐도 다른 한쪽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 마음 호래비가 안다.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어쩌면 좀 통찰력이 있는 속담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속담에 깃들어 있는 음양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각자 찾아서 노트에 메모하십시오. 다음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음양을 보는 방법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구와 절구꽁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생활용품입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 볼펜. 볼펜은 아니다. 볼펜은 말고 플러스펜 같은 거죠. 뚜껑이 있는 펜입니다.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닫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뭐 멀리 갈 거 없네요. 생활 속에 음양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음입니까? 얘가 음일까요? 얘가 음일까요? 얘가 음이지. 왜? 왜를 알아야죠. 왜는 무엇입니까? 이론이죠. 물음표. 왜 얘가 양일까요? 왜 얘가 음일까요? 왜를 우리는 배우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음양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거 알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차하죠. 뭐 빨간색이라서 다 양이라고요? 색깔 그러면은 파란색은 어때요? 음이겠군요. 생활 속에서 늘상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양, 모든 짝은 짝으로서 음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세트가 있나요?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 요즘 맷돌 대신 뭐가 차지합니까? 믹서가 차지하죠. 맷돌 대신에 믹서기라고 그러나요?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믹서도 맷돌 대용이지만 원래 맷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맷돌 아래짝이 있고 맷돌 윗짝이 있죠. 그리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넣으면은 갈려가지고 나오죠. 두부 만들 때 쓰는 거죠. 이거 음양 아닙니까?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음양입니다. 어느 게 양입니까? 얘는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이니까 얘가 양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관법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음양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칭. 천칭이 뭡니까? 수평저울이죠. 수평저울도 음양으로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잡힌맥락에 가까워요. 수평저울. 기울었네?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이런 거죠. 재밌습니다. 음양. 음양으로 바라볼 때 수평저울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과 화살도 있습니다. 누가 음이고 누가 양입니까? 모르죠. 뭐. 보기에 따라서 큰 활의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는 걸로 봐서 화살이 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관법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공식은 또 있다. 그 중에 즉 3가지, 4가지, 5가지로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하여 어느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것까지 알아야 음양관이 생긴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어떻게 음양이냐? 남자는 힘 세잖아, 여자는 힘 약하고 그전에 종전에 그런 음양관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으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럼 장비란 씨가 서운해하겠죠? 맞습니다.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알아야 되지만 적어도 남녀가 음양이라는 건 알죠. 이걸 그냥 그대로 음양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과 그 관점까지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한 3발짝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맨날 사용하십니까? 어차피 동영상 보시려면 컴퓨터네요. 네, 사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뭐가 음양일까요? 컴퓨터는 그야말로 음양의 참 재밌는 물건입니다. 0과 1로만 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라고 알고 나서 내가 놀랬습니다. 컴퓨터가 0과 1이었어? 그 엄청난 계산하는 것이? 네, 이진수라 그러더군요. 이진수.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라 모릅니다. 책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얘네들은 계속 음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디지털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컴퓨터도 음양으로 되어 있구나. 어떤 음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얘기죠. 왜? 그냥 지금 우리는 그냥 음양관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확실해. 그건 분명해. 자, 짐작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어쨌든 뭐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흑백 사진도 지금은 잘 쓰진 않지만 재미로 흑백 사진을 늘 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흑백 사진, 검정과 흰색이라고 그럴까?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사진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음양에 가까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흑백입니까? 흑은 음이요, 양은 백이다. 그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흑백 사진 알 것 같아요. 흑백의 농담으로서 모든 사물을 표현합니다. 그게 실제 상황입니까? 흑백 사진이? 아니죠. 실제는 뭡니까? 총천연색, 트루칼라, 그죠? 그러나 우리는 흑백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식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암만 존재하고 색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무겁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컬러 필름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그야말로 SD 메모리로 촬영을 하는 디지털 시대지만 여전히 흑백 사진을 만드는 사진가들이 있더군요. 나름대로 음향으로서 접근해보자. 그럼 컬러는 뭐예요? 오행이죠. 컬러는. 맞습니까? 오행? 음향 얘기는 하지 오행 얘기까지 재미잖아요. 그렇구나. 컬러는 오행이고 흑백은 음향이구나. 그러면 컬러 사진은 음향이 없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들여다보세요. 답은 보류하겠습니다. 컬러 사진, 즉 오행 사진에는 음향이 없을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는 사물에서 상대적인 관점, 음향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의외로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늘 음향관을 세워나가신다면 훌륭한 음향 공부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강의 설명이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계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계가 뭡니까? 정신세계를 말하겠죠. 의식계도 음향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람이 음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 보시는 선생님은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그걸 뭘로 구분하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같은 상황을 쳐다봤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비유가 그런 거죠. 주스가 반 컵이 딱 남았습니다. 반밖에 안 남았어? 음적이 양적이에요. 반이나 남았네? 음적이 양적이에요. 예, 긴 설명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음향이 되겠습니다. 정신세계에서는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주연관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음적이군, 부정적이야. 이 사람은 양적이군, 긍정적이야.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처세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 기회가 많아진다. 긍정적인 사람이 몸에 병이 적다.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은 몸에 병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음향으로 바라봤을 때 상대적이구나. 물론 상황 따라서 누구나 좀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희망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세계에서의 음향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논할 수 있겠죠. 자연계에서도 당연히 논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생각했는데 메뉴는 책에는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물, 썰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부기 빈천은 어떨까요? 부기는 물질세계입니다. 빈천은 정신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빈과 천, 잘못됐습니다. 귀와 천. 빈부는 물질이죠. 귀, 천은 정신세계입니다. 부자인데 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은 헷갈렸지만 뜻은 분명히 잘 말씀드립니다. 가난하지만 귀하게 살자. 이것이 중림칠연의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빈부, 귀천. 물론 귀하고 부하면 좋겠죠? 그거 부귀 아닙니까? 부귀. 부귀 좋죠? 네, 좋습니다. 빈천은 참 슬프네요. 어쨌든 다 정신세계에서는 귀천으로 논합니다. 정신세계가 귀한 사람이 있고 이건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시의원이 돼도 돈 달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위가 시의원인데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행위는 천하고요. 그건 잘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정도를 가지고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세계는 그렇습니다. 없어도 귀한 사람이 있고 있어도 천한 사람도 있으니 그 중간에 많은 종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세계도 그렇고 책의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 함께 읽으면서 강의 보시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미혹한 것도 있죠. 미혹하다, 어리석다, 밝다. 정신세계 아닙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어두우려고 하십니까? 밝으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밝으려고 하시겠죠. 철학이 뭡니까? 밝을 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밝으려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점점 각성 상태가 아마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철학자의 또 즐거움이기도 하겠죠. 미혹으로부터 점점 밝은 각성의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미혹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양은 그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은 음이고 어느 것은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음양을 살펴봅니다. 의식계에서 음양이었습니다. 음양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부단히 움직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리 가고 뒤 가고 계속 돌고 도는 음양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면 소멸합니다. 생하여 성하였다가 소하여 멸해지는 것이 한 과정입니다. 과자 빼면 과정이 돼버립니다. 생성소멸, 또 생성소멸, 생성소멸. 이걸 윤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음양은 윤회한다. 오행은 윤회하지 않는다. 이 음양과 오행이 참 친절합니다. 윤회는 음양의 세계다. 불교는 오행을 말할까요? 음양을 말할까요? 음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회. 역경은, 주역은 음양을 말합니다. 음양은 고정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